일단 객관식은 5번을 제일 많이 틀렸어요. 객관식 5번을. 그래서 사실 객관식 5번은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문제 보고 와 이거 시간 좀 걸리겠는데 경우의 수가 시간 좀 감이 안 오고 시간 좀 걸리겠다 막 경우가 좀 여러 개가 나눠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상황이 잘 파악 안 되면은 진짜 꼭 넘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 잡아먹는 괴물이 돼요. 이번 시험범의 경우의 수는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좀 들이받아도 네. 사실 들이받으면 다 해결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가능한 단원이에요. 유무리함수는. 네, 경우의 수는 정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 5번은 어떤 거냐면 네, 뭐 국어, 수학, 영어까지는 그냥 이렇게 씁시다. 근데 이제 메뉴는 4개니까 그냥 A, B, C라고 할게요. 네. A, B, C, D라고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 자체는 이제 전날 먹었던 메뉴를 먹지 않는다 하니까 그 완전 수열 같은 문제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개수의 차이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첫날 A, B, C를 골랐는데 두 번째 날도 A, B, C를 골랐다면 우리가 잘 아는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네. 두 번째 날도 A, B, C를 골랐다면은 뭐 그냥 쓸까? B, C, A, 뭐 C, A, B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다음날 선택한 게 이 전날 선택하지 않은 메뉴를 포함했을 때 라면 네. 또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한다면 이때 진짜 쿨하게 다 세봐야지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그 완전 수열 문제 있잖아요. 선생님 뭐 답도 외우게 하고 뭐 공식화 시키기도 했지만 이 완전 수열 문제의 기본 그 출제요도는 다 셀 줄 아는 거예요. 경우의 수 문제가 일일이 세야 되는 문제는 요만큼 있어요. 웬만하면 다 그 팩토리얼이나 퍼뮤테이션, 컴비네이션 써서 계산을 하는데 그런데 얘는 그냥 대놓고 세라고 나오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어려운 경우의 수 문제 있잖아요. 그죠? 함수하고 결과되든 집합하고 결과되든 그냥 경우의 수 문제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냥 거의 다 세는 느낌으로 하게 된 경우 꽤 많이 있습니다. 그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뭐 쉬울까를 네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지만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시간만 날아가게 돼요. 자, 그럼 이제 B, C, D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B, C, D 가지고 한다면 A일 때가 B 이렇게 온다면은 그럼 이제 C, D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D, C 안 되고 C, D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일 때 C가 온다면 그럼 이제 B, D 남았잖아요. 그럼 D, B만 돼요. A일 때 D라고 한다면 B, C 남았잖아요. 그럼 C, B만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처음에 그 넷 중에 세 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선택을 하면서 국어, 수학, 영어가 배치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4C 3하고 3팩토리를 하든 아니면 그냥 바로 4P3을 하든 이걸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골라진 것 중 하나가 A, B, C라고 한다면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다음 날도 똑같은 걸 골랐다면 그게 1 같은 거죠.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날은 D를 추가하고 이 셋 중에 하나를 빼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4p3이 24고 4팩토리얼과 같은 거니까 이게 지금 11이죠. 그래서 2424에서 264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선생님, 네. 저 괄호 안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 쓰셨어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이해된 거죠? 네. 자, 이제 첫날 ABC를 먹었어. 두 번째 날도 ABC를 먹고 똑같이 먹었다면. 오케이? 그게 여기 이래요. 오케이? 네, 두 번째 날도 ABC를 골랐다면. 네. 그 생각해보세요. 여기 두 번째 날도 네 가지 메뉴 중에서 세 개를 골랐을 거 아니에요? 네 중에 세 개 고른 것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네. 뭐 D를 뺀 경우, C를 뺀 경우 이렇게 해서 네, 그게 그 네 가지를 제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1, 3으로. 첫 번째 날 먹은 메뉴 그대로 인 경우하고 하나가 바뀐 경우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건 A가 빠졌는지 B가 빠졌는지 C가 빠졌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같은 메뉴 먹었을 때가 이거였고 다른 메뉴 먹었을 때가 이거였어요. 이해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7번 문제를 잠깐만 들다 할게요. 7번 문제를 아직 풀이를 뭐 다 정확히 보지 않았지만 7번 문제의 출제 요도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NCR 플러스 NCR 플러스 1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공식 외우고 있지 않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공식으로 하면 이렇게 써야겠다. NCR은 N-1C R-1 플러스 N-1CR. 이게 조합에서는 아주 유명한 식이에요. 선생님이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조합 다시 정리할 때 설명을 안 했었네요. 다시. 이거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다면 서술형에서 이거 확인하기에 문제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거 식 써서 하는 거 꼭 연습해 두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걸 계산하는 과정이 이제 뭐 그 팩토리얼 다루는 연습이 되는 거니까 NCR 공식 뭐 뭐분의 뭔지 써봐 했을 때 만약에 지금 못 쓴다면 공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네. 이거는 이제 M팩하고 N-R팩 하고 R팩 이거 두 개 더해서 N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눠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NPR 공식이에요. 거기서 순서까지 없애면 CR 공식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네, 당연히 분자는 M 플러스 1팩, 여기 M-1팩 이렇게 좀 분자는 그냥 분모는 네, 이 뒤에 게 뒤쪽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에 것은 두 개를 빼면 돼요. 네, 두 개를 빼면 M-C 아니죠? 두 개 빼면은 M-R-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이걸 그냥 정말 교수스럽게 휙 쓸 수 있게 공식을 완전 잘 연습하셔야 돼요. 만약에 직전 대비하자 이런 거 안 됐으면 정말 선생님 폭발합니다. 이거 완전 기본이니까 진짜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NPR, NCR 식단을 못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분을 하는 거죠. 통분을 하는데 분모를 보시면은 이 둘 중에는 이쪽이 커요. 그런 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둘 중에는 이쪽이 커요. 그럼 작은 쪽이 필요한 만큼 곱하는 거죠. N-R과 M-R-1팩은 그냥 뭐 5팩, 4팩 비교하시면 4팩에 5만 곱하면 같아지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는 M-R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M-R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R팩 해주면 여기는 R이 필요해요. 여기는 R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통분이 되죠. 통분이 되고 큰 쪽으로 통분이 됩니다. N-R팩 그 다음에 R팩 이렇게 같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가 같은지 확인하는데 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n-1팩이 똑같잖아. 이거 묶어줘. 그럼 이제 남는 것은 r과 n-r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r과 n-r을 더하면 n이죠. 그러니까 n-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식으로 증명이 돼요. 그 다음에 의미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로. 의미로 보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7번 문제에 내가 이 문제를 적용했고요. 7번 문제 질문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11C 7이에요. 그죠? 두 번째가 11C 5예요. 세 번째가 12C 6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11C 7은 11C 4와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면 여기 식이 여기 식과 같아요. 앞쪽이 똑같아요. 보시면은 지훈아 앞쪽이 같아요. 그 뒤쪽이 약 1 차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그 파스칼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파스칼 삼각형이 11, 121, 1331, 14641. 이 파스칼 삼각형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도 안 보고 쓸 수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1C0, 1C1 이게 11이에요. 그 다음에는 2C012. 그 다음에 3C012. 0부터 하니까 3일 때 3개가 아니고 4개인 거예요. 그 양끝은 NC0이나 NCN은 1이니까 양끝은 1이 되는 거죠. 4C012. 그런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위에 두 개 더해서 아래 거 만들잖아요. 그죠? 위에 두 개 더해서 아래 거 만든다고. 그게 자 이렇게 두 개 더해서 만드는 거 이거. 이걸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해요. 네, 이 전체도 파스칼 삼각형이지만 이게 바로 여기 식이라고. 앞에 똑같아. 3, 3, n-1, 그 다음에 1씩 차이다. 1, 2.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 삼각형은 이쪽 방향 있잖아요. 그 왼쪽 아래 방향. 그쪽으로 이 아래 똑같아요. 알겠어요? 두 개 더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 큰 R과 똑같은 R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외웠다면 11C4와 11C5는 그 다음 층, 이 다음, 그러니까 12C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5하고 같아져야 됩니다. 4, 5가 이렇게 되면.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12C6이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또 나와요. 그게 12, 10이 똑같고 5, 6, 1 차이 나니까 그 다음 층 13C 이렇게 되는 거고 6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여라는 문제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그냥 계산해도 결과는 똑같지만 자, 그래서 자 이거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이걸로 설명해볼게. 이게 의미로 11명 12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그런 경우예요. 근데 내가 12명에서 대표 5명을 뽑을 거야. 근데 거기 뭐 윤정이가 있었어. 윤정이가 자기는 꼭 좀 뽑아달래. 그렇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윤정이를 뽑고 대표 5명을 구성하는 경우하고 윤정이를 뽑지 않고 대표 5명을 구성하는 경우하고 그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 두 가지 하면 내가 대표 5명을 구성하는 모든 경우가 된다고. 그럼 내가 윤정이를 선점하고 뽑고 나머지 4명을 뽑는 게 11C4예요. 12명이 있었는데 윤정이 빼고 11명만 가지고. 근데 내가 윤정이를 뽑지 않고 5명을 다 뽑는 게 11C5인 거고. 이게 맞으면 윤정이를 특정 한 명을 포함하고 뽑는 거, 제외하고 뽑는 거. 그건 모든 경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12명 있을 중에서 5명 뽑는 경우가 같아지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n개 중 r개를 뽑는데 하나를 미리 뽑아놓고 r-1개만 뽑는 경우하고 하나를 제외시켜놓고 r개 다 뽑는 경우하고 더하면 첫 번째 상황이 된다라고 이해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자, 7번은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시간이 갔구나.
자, 그렇다면은 그래도 부탁 해봅시다. 일단 객관식 8번 객관식 8번은 그 어떤 거냐면은 마이너스 1,1에서 올라간 2차 함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의 역함수 1,-6에서 가는 무리함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제일 가까운 지점을 찾으라는 거야. 제일 가까운 지점이 어디가 있나 봐. 그게 어딘가 있나 봐.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이건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감을 전혀 못 잡으면 그냥 못 푸는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떤 거냐면 이걸 그냥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요. 네.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그 제일 처음 만난 지점 뭐 그런 건데 사실 평행이동 어떻게 시켜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보면 이게 역함수이기 때문에 y는 x의 대칭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a, b는 여기에 수직한 그런 선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비스듬하면 당연히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기울기 일자리로 접하는 지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냥 기울기 1인 점 그냥 두 개 찾으시면 돼요. 이게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뭐 x 플러스 k 기울기 일자리 직선하고 같다고 놓은 다음에 800t는 0 하면 k 값 나오겠죠, 그죠? 네. k 값 나오고 나면은 다시 뭐 k 값 집어넣으면 이제 여기 좌표가 나올 거예요, 그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 미분 알려줬으니까 이 fx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잖아, 그죠? 미분해봐요. 어떻게 되죠? 2x 플러스 2 하고 끝이에요. 그죠? 이게 1일 때 찾는 거야. 오케이? 그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네, 접선 구하는 건 미분이 정말 가장 효과적이에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얼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5쯤 이렇게 되려나? 그렇겠죠? 아마도? 그 다음 B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이요. 네, 거꾸로 이거 뒤집은 거예요. 이거 따로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게 직각이동의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45도짜리. 그러니까 X좌표의 차이만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하고 4분의 5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그게 이제 4분의 7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4분의 7루트 2가 나오는 거야. 뭐 그렇게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는 거고, 자, 3의 배수 3원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3의 배수인 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데 4개 선택하는 거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3개일 때는 각각에서 3개씩 뽑는 경우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 다음에 하나씩 뽑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 뭐 여기서 3개 뽑는 경우, 여기서 3개 뽑는 경우, 여기서 3개 뽑는 경우 이런 게 있었는데 4개 뽑는 경우는 거기에 3의 배수만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그럼 3의 배수 됩니다. 여기도 3의 배수만 하나 추가하면 3의 배수 돼요. 이거 3의 배수만 대입하면 3의 배수 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문제 경험에 기대서. 그리고 사실 이제 4개니까 또 다르게 되는 게 언제 막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 1 2개, 플러스 2 2개, 2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12니까 6이 나오나요? 안 되죠, 그죠? 네.
아, 3의 배수를 찾는 거지, 그치? 112, 6이니까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는 거야. 이걸 다 세셔야 돼, 여러분들이. 뭐 세는 방법이야, 뭐 여기 4 곱하기 3 곱하기 3c, 알겠어요? 4c 3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시면 돼요. 네, 객관식 10번은 뭐 다양한 방법을 풀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은 x분의 1하고 x분의 2하고 가지고 5ab의 넓이의 최소값 하면은 정말 감이 하나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일반적으로 풉니다. 여기는 a, a분의 1 이렇게, 여기는 b, 마이너스 b분의 2 이렇게. 그리고 원점. 삼각형 넓이 구하고 싶어요. 뭐 쓰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사선식 쓰는 게 좋아요. 그런 판단을 하시면은 이 문제는 다른 애들 시간 다 잡고 못 푸는 동안 자기 쉽게 풀 수 있죠. 원점이 있으면 그냥 2분의 1 하고 얘 이렇게 곱해요. a분의 b. 네, 이렇게 곱해요. b분의 2a. 근데 마이너스 b분의 2a죠. 근데 그거 빼릴 거니까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최소값 구하는 거고, 그럼 산술계가 풀려야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쉽게 풀린다.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단답형 1번은 색칠하기의 기본 유형이고, 최근에 선생님이 영상 올린 거에도 똑같은 문제 있으니까 푸시면 되고요. 단답형 2번은 네, 유리식에서 뭐 이걸 내는 학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좀 봐둡시다. 특이한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그때 경험을 쌓아놓으면 좋으니까. 이때 이제 그 당연히 부모가 0은 아닌 거죠. 그럼 일단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b 플러스 5c ak.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5c 더하기 a 3bk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a 더하기 3b 50k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뭐 더하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2배의 a 더하기 3b 더하기 5c 이게 a 더하기 k로 묶었을 때 a 더하기 3b 더하기 5c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k가 2인 걸 일단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k가 2인 것은 이걸 풀었을 때 사실 답은 k가 2 또는 a 더하기 3b 더하기 5c는 0이에요. 이제 이걸 놓쳐서 틀리게 되는 문제야. 여기까지 풀어도 잘 푼 건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저기 아무 데나 집어넣는 거야. 그 a 더하기 3b가 보시면 마이너스 5c인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50분의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1 나와요. 뭐 다른 데다 집어넣어도 다 마이너스 1 나와. 그래서 이때 k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 그 예전에 가비엘이라고 이렇게 값이 같은 분수는 그냥 더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3하고 4분의 6이 같으면 2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6도 당연히 똑같은 값이 간다. 이거 계세요 같습니다. 6분의 9니까. 네. 이 당연한 원리를 배우던 시절에서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때 이걸 다 더하면은 a 더하기 3b 더하기 5c하고 위에 다 더하면은 a 더하기 3b 더하기 5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k값이 2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a, b, c는 0이 아닌데 이걸 더했을 때 0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0이 되는 경우만 따로 풀어서 답을 추가했던 그런 식의 문제였어요. 그런 식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3번은 선생님이 그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먼저 할게요. 단답형 5번도 조금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단답형 4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답형 4번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이게 F하고 F 역함수가 같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유리함수가 역함수하고 자기 자신이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칭점. 네. 정부상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y는 x의 대칭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y는 x의 대칭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정부상의 교점이 이 라인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라인 위에 있는데 여기 보이는 2,2하고 8,8이 네, 거기에 있는 점이라면 당연히 그 사이에 정보선의 교점이 있고 이렇게 점을 지나는 유리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선의 교점은 5,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선짜리 직사각형이니까 9가 되겠죠. 이게 PQK잖아. 그러니까 fx는 뭐 이렇게 바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